김어준진 축의 매불쇼. 네, 오늘 주요 난장판은 드림팀과 함께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떴습니다. 네, 그냥 누워 있어도 100만이에요. 알아서 다 하시잖아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자, 한 몇 년 동안에 나보다 늦게 온다고 하도 욕을 하셔가지고 오늘 이 꼬마 아이들이 다 일찍 왔습니다. 30분 전에. 네. 진짜요? 이게 다 이재호 석자 교수님의 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건국대 석자 교수님. 요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유재석. 상교가요. 모두가 서로 부르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유재석이는 뭐 프로야? 아, 유재석을 밑으로 깔고 가네. 매니저 안 필요하세요? 유재석 얘기 나오면 현근택도 불러야 되는 아, 여기서. 아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호 석자 교수님의 영혼의 단짝입니다. 박시영 정치 컨설턴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웃음이 100만 불입니다. 최진보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진보. 네, 반갑습니다. 아, 본인도 알더라고. 알고 있죠, 제가. 내 웃음은 소중하다. 아, 그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까? 아, 솔직히 예, 웃길 때만 웃는 건 아니잖아. 그거 안 웃겨도 웃어요. 아, 그러니까. 아, 저거. 사람이 얘기하는데 안 웃겨도 웃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비었다 싶으면 웃음으로 채워줘요. 예. 방송 천재예요. 아, 대단합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예,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천하람 또 혼나야 돼. 순천까지 온데 여비를 따로 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 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시네. 아, 좋은 지적 아니잖아. 너무 좋은 지적이죠. 아, 서울에 이렇게 체류해 있는 동안에 방송 슉 말고 그리고 주말에요. 순천에 또 체류해 있는 게 거기에서 또 방송 슉 말고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 네. 이거 끝나고 바로 내려가요, 여기. 아, 진짜요? 네, 여기 용산 2시 기차 딱 그렇게. 네. 돈 더 줄게. 예. 고맙습니다, 고객님. 확실한 표를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네. 확실하죠? 아, 확실합니다. 아, 그럼 조금 더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거마비 들어갑니다. 거마비. 네. 자, 이재호 장관님. 예. 제가 조금 우매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권 요즘 보면서 너무 좀 비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김병민, 윤희석 이런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윤석열 후보 당선을 엄청나게 도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공직에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또 오세훈 캠프에 가 있더라고 두 사람이. 문제만은 뭐 이시원, 윤재순 이런 사람들은 검사라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비서관으로 가고. 뭐 그것도 곧 바꿀 거니까 뭐. 아, 그래요? 아, 이거 억울할 거는 아닙니까? 임기는 5년이다. 아니 임기는 5년이니까 뭐. 네. 그 사이에. 금방 들어가면 또 금방 나와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천천히 들어가는 게 좋지. 아, 뭐 서운해할 일. 아 그럴 일 아니고. 비정한 것도 아니고. 그걸 비정한 것도 아니고. 김병민 조금 서운해하죠? 아유, 저라도 엄청 서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서운하죠. 이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선 기간에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챙길 것도 많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에 그냥 방송만 댕기고 그랬는데 네. 김병민 대변인 같은 경우는 논평도 써야 되지. 아. 뭐 기사 나오면 다 체크해야지. 구두발 논란이 있을 때 그것도 실드 쳐야 되지. 그거 어떻게 실드 쳐요? 개사가 사실. 실드 쳐야 되지. 그러니까요. 아니, 김병미가 뭐 라인이 없나 누가 아니요. 해주는 사람이. 실세가 굉장히 아낀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 근데 지금은 좀 거리가 멀어졌나 봐요. 물론 본인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서운한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표정 밑에 있어. 서운해. 서운하지. 서운해. 나도 표정 저는 보니까. 어제 같이 방송했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눈빛이 흔들리더라고. 섭섭해합니다. 그런데 오세훈 캠프는 그건 또 왜 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이제 또 그 거기라도 도우려고 가야죠, 원래 어떻게 해요. 도- 젊은 당협위원장이 선거 때마다 이 캠프 저 캠프 다니는 거는 별로 보기 좋지는 건 아니지. 아니, 매부쇼가 이제 시사 프로그램 중에서는 거의 국무회의급인데 김병민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너무 자잘하네요. 네네네. 장성철이는 올라오지도 않아 밥상에. 장성철이는 안 두들겨 맞는 게 다행이야. 장성철 달라 결이. 없고. 그런 통에만 안 들어가도 네. 다행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 저 말 나온 김에 우리 저 장관님
이 검찰 출신들이 지금 대통령실 요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6명 가 있지, 법제처장, 보훈처장, 법무부 장차관, 국정원 기조실장 죄다 검찰 출신입니다. 게다가 또 문제가 되는 인사들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아 문제가 이시원, 윤재순. 자기 가까웠다고 해서 쓴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지. 네. 예를 들어서 뭐 간첩 조작을 했다든지. 이시원. 또 네. 무슨 성뭐 무슨 뭐 문제 뭐 아 윤재순. 무슨 뭐 다 알고 계시네. 하든지 그런 사람은 굳이 네. 초기에 네. 비서실 진영에 쓰지 않아도 되지. 그렇죠. 그런 건 힘 문제지. 빠져. 그런 건 문제지만은 그러나 아무래도 대통령이 되어서 뭐 대통령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 정치를 많이 했던 사람 같으면 무슨 직에든 누구 잘하더라 뭐 이런 네. 게 챙기겠지만은 네. 아는 사람이 게 검찰밖에 없으니까 정치권 들어온 지는 1년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초기에 비서는 자기 아는 사람 쓴다는 게 그렇게 뭐 흉볼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그게 받아들일 것도 아니에요. 그 뭐 검찰 그렇지 공화국이라 그런다고 실제로 해서 검찰들은 그렇게 뭐 중요하는데 바람 쓱 잡는다 검찰 공화국이라 그런다고 해서 뭐 그거 네. 갖고 또 뭐 열릴 일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꼭 뭐 실무자들 몇 사람 비서실에 데려갔다고 뭐 검찰 공화국이 되나? 아니 그건 국정원 사람들 만나면 부글부글 하더라고. 어.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DJ 때나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럴 때 국내 정치에 개입할 때 있었잖아. 과거 국정원이. 그때는 국정원이 힘이 셌거든. 검찰들이 꼼짝 못했어요. 네. 근데 국정원들이 국내 정치 개입 못하도록 딱 막아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검찰 세상이 된 거야.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더 기세가 등등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하는지를 한번 네. 지켜보자 이런 뭐,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여할 게는 아니고 그 뭐 대개 다 이제 정권을 교체하고 인사를 쓰면 뭐 그런 걸 이제 딱지를 붙여요. MB 때도 보면 뭐 영포 라인이 다 잡아먹나 그래갖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배제했거든. 의도적으로. 그저 어떤 그 사람은 경찰청장 감이었는데 실력도 있고 뭐 평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이 하필 포항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갖고 반대로 보낸 적도 있는데 오.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나 인사를 하는 사람은 그걸 신경을 좀 써야지. 아 그러니까 네. MB 때를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걸 제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포라인 지금 검찰 왕국이 됐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예. 그 윤재순 비서관 그 사람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징계도 받았잖아요. 성추행으로. 뭐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징계성 처분을 받았어요. 검찰 내에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뭐 경미한 일로 지금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건데 좀 해명이 저는 별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재순 씨 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아 시, 네. 그 뭐 시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쓴 시다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시 다 읽어봤는데 경각심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치료받아야 돼.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20년 전에 쓴 네. 일이고 뭐 하지만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냥 네. 깔끔하게 이 사람의 이런 뭐 과거의 징계 전력이나 이런 시 쓴 거나 이런 건 다 잘못됐다라고 네. 하고 본인도 좀 사과를 하든지. 그렇지. 예를 들면 정 이 사람을 쓰고 싶으면 예컨대 이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허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잘하니까 네. 그래도 대통령의 비서니까 좀 쓰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깔끔하게 사과하면은 네. 될 일인데 뭐 이상한 해명 내놓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내가 보니까 그 뭐 시도 아니고 잔문이지 잔문. 아 잔문. 그래도 이분 또 등단한 시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글은 보면 나도 그 글을 아 보셨습니까? 올려나는 거 봤는데 그 뭐 내가 국어 선생 입장에서 볼 아, 때는 국어 선생님 출신입니다. 뭐 시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그저 그래 놓은 건데 학생이 그거 만약에 썼으면 혼냅니까? 체벌 들어갑니까? 체벌? 재벌은 안 하지만 네. 뭐 이런 걸 다 써왔냐 그러지. 안경 벗어 바로 들어가죠. 그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야야 귀단쳐 귀단쳐.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많어. 뭐 근데 고모님 그거 아시잖아요. 총무비서관이 뭐 하는 자리인지 청와대 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뭐냐면 이번에 낮술 얘기가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점심 때 12시에서 1시 반까지인데 1시 반까지 뭐 늦은 사람들 단속하는 게 총무비서관 역할이에요. 네. 흔히 말하는 기강을 잡는 역할을 기강. 하는 겁니다. 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그런 사람을 굳이 왜 네. 초기 인사를 그렇지.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사과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바꿔야 돼요. 그런 분을 계속 앉혀놓으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보면 시도 문제지만 고모님 얘기했듯이 시도 저건 대단히 부적절해요. 네. 그런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어느 정도 용인한 듯한 느낌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네. 내용 자체가. 용인이 아니라 권장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그 본인 자체도 두 번이나 성비위에 네. 연관돼서 아, 징계 받았잖아요. 징계성 인사도 받았고 본인은 뭐 징계가 아니까 괜찮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에 그 기준이면요. 지금 우리 세대에 그 기준을 적용하면 제가 볼 때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징계받았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괜찮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비상식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가서 마치 회식하고 이럴 때 또 그런 비슷한 일을 했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별명이 그런 뭔지 정도 가면 안 아시잖아요. 되는 거죠. 예? 별명 검찰 시절의 별명 EDPS. 아 맞아요. 음담 음담 패설을 패설. 많이 한다고 그래서 EDPS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대요. 아, 그 언론 보도에 별명이 그 따르면. 하는 행동에 비해서 너무 사랑스러워. 별명이. 야, 이거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윤재순 이분은 좀 문제가 있네요. 아, 지금 들어보니까. 뭐 오히려 민주당에 어울리는 인재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대통령실에 굳이 꼭 있어야 되나? 근데 이재호 고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원래 대검 운영지원과에서 사실 총무비서관 같은 대검의 총무비서관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총장일 때 그때 이제 같이 손발을 맞춰 보다 보니까 그대로 옮겨 오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보다는요 당 대표 비서실에 어울리는 분이에요. 국민의힘. 아니 뭐 비서실에 한 번도 안 질라 그래. 비서실에 EDP에서 과를 하나 두면 되죠. 알겠습니다. 아,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경사로 이시원. 징계 받았어요. 이시원. 네, 맞아요. 저도 이분도 공직기강 마찬가지인데, 비서관. 아니, 물론 이제 일단 먼저 설명을 조금 그래도 하자면은 이분이 직접적으로 어떤 조작에 관여했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담당 담당 검사였기 검사. 때문에 네. 뭐 간접적으로 이걸 막지 못한 책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는 맞고요. 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검사가 있고 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사들도 숫자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좀 흠 없는 분을 골랐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 바랬던 거는 좀 기존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공정과 상식에 그렇습니다. 기반한 인사인데 네. 지금 보면 저도 뭐 열심히 실드도 치고 다니고 뭐 하고 하지만 네. 기존에 비해서 뭐 확실히 나아졌다 이런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천하람 위원장님, 네. 이게 왜 제가 여기에 꽂혀 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주지청장 할 시절에 이시원 검사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만약 경찰이 이런 짓 했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이냐라고 비판을 했다니까요. 비판했던 사람도 찾아다 쓰는 포용의 리더십. 포용으로 갑니까? 아니 근데 아, 저도 포용입니까? 솔직히 네. 말해서 저는 이시원 검사도 잘 이해는 안 돼요. 네. 저라면 굳이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에 굳이 이런 전력 있는 사람 쓸까? 뭐저 네. 비서관 사람도 없는 것도 아니고 뭐 천하람도 있고 뭐 많잖아. 아니, 네. 제가 뭐 공직기강을 잡을 정도 레벨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나는 그 윤재순 보다가 이시원 검사가 더 좀 더 문제가 문제라고 있다고 봅니까? 보는 것이 자기가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조작은 안 했다 하더라도 자기인데 올라오는 서류는 봤을 거 아니야. 네. 조서라든지 네. 진술서라든지 이런 거 다 봤을 거 아니야. 그거 보면 검사가 그걸 꼼꼼히 체크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도 다 확인해보고 다 증거와 증명 능력이 있는가도 보고 해서 이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조사하라든지 이건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검사의 본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검사가. 그런데 그냥 뭐 조작해서 넘어가는 것도 잘 살피지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넘겼다 하는 거는 네. 그는 조작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작이 굉장히 예민하시다고. 더구나 억울한 옥살이 많이 더구나 하죠. 간접죄를 그렇게 간첩. 예, 무슨 뭐 절도범도 아니고 네. 무슨 라면 훔쳤다 잡힌 것도 아니고 간접죄를 그렇게 증거나 증명을 확실히 해갖고 보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넘겼다고 하는 거는 그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자체가. 네. 그런 건 정말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그건 검사도 못해. 아니, 그렇습니까? 반해내야 돼. 더군다나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공직 비서관으로 했다.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다. 뭐 공직 비하이나 공직이나 그게 그런데 기강 한번 잡고 가죠, 저 친구.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네. 그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올라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안 살피고 그렇게 대충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윤석열 정권이 초기에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나가라 들어가기 하기 전에 네. 본인이 지난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 자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네. 뽑고 나가야지. 천하람 위원장님, 예. 2019년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까지 했어요. 이시원 검사한테. 예. 재욱이 똑똑해. 예. 아니 나 여기 완전 꽂혀 있어 지금. 아유, 예. 말씀하시는 게 뭐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검찰 가서 한번 조사받고 오더니 똑똑해졌어. 사람이 달라졌어. 윤시원 문제는 그 정도 해도 돼. 아 이시원 이제 이름 바꿔주면 안 돼요. 이시원. 난 이시원. 문제수 이시원 헷갈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네, 저도 이시원인가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박시원인가 굳이 뭐 그 이런 분, 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능력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렇죠. 알 이 수도 사람이 없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그렇죠. 알 방법이 그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훗날 평가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근데 굳이 이런 분을 저도 공직기관 비서관에 써야 되나? 좀 네. 그걸 알고 썼을까? 그거 알고 썼겠죠. 아니 그건 인사 카드에 아니지. 있는 거니까. 있어요. 윤석열 여주지청장 시절에 본인이 얘기했다니까. 비판했다니까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게 더 아니 문제라고. 비서관 비판은 해도 뭐 능력은 아니, 있다고 그러니까 인정했겠지. 비서관 정도 되면 그거는 대통령이 꼼꼼히 챙겨요. 행정관들은 대충 보더라도 비서관은 자기가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지금 얘기한 그 부분이에요. 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 그다음에 이런 분들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문제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문 보고 채택 안 되는 다 임명하잖아요. 강행하고 그냥 있습니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문정부 때 그렇게 비판을 했었잖아요. 청문 보고 채택 안 하고 임명했다고 내로남불 그렇게 해놓고 네. 자기들은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님 그 문제보다 더 큰 거는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검증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이게 언론에 부각되고 야권 쪽에서 이 비판이 심해. 그 누가 봐도 이거 문제가 많아. 그럼 빠른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한 것.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 밀고 가려는 느낌까지 받아요. 아니 왜요? 그게 더 문제라는 김성애 거야. 잘라냈잖아요. 김성애 김성애 잘라. 아니, 물론 그것도 제가 보기에 검찰이 타이밍이 아니잖아 김성애. 타이밍이 좀 늦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잘라내고 있고. 아니, 예. 앞으로 잘라내겠지만 요 정도 아, 그럴까요? 매불쇼에서 이 정도로 씹어놨으면 네, 씹어놨어요. 그럼 만약에 잘하겠지. 이제 그러면 고모님 만약에 근데도 안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또 씹으시면 되니까. 제차 잘라내려 해야지. 네. 아니 근데 사실 희망이 안 보이는 건 뭐냐면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데 그걸 누가 검증했습니까? 주진우 전 맞아, 검사가 맞아. 했어요. 그렇지, 근데 똑똑해. 이 사람을 비서관으로 앉혔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습니까? 주진우 비서관. 그러니까 이번에는 검증 기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정호영 후보자가 단적인 예인 것 같은데 그 지명되기 이틀 전에 연락을 받았고 하루 전날 청문 동의서, 뭐 개인정보 이런 거 동의서를 네.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내각 조각하는 게 원래 조금 엉망인 부분이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청와대에 들어와서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 네, 네.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을 좀 감안한 거 아닌가 아 싶어요. 그래요? 네. 그래도 주진우 비서관은 솔직히 혼나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좀 사실은 좀 혼나야 되는. 근데 부분이 비서관으로 발족했어요. 주진우가 혼낼 사람들을 검사 출신. 아, 네. 주진우 라이브 안 윤석열 측근 대통령 측근. 주진우라는 이름이 다 골치 아픈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인사를 보면 본인이 사생활 문제는 본인만이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본인이 이야기 안 하면 그 모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호영 장관이 뭐 자기 아들 딸 이걸 본인이 뭐 이야기했겠어. 내가 내 아들 딸을 내 있는 대학에 뭐 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지 네, 않죠. 네, 네. 그럴 경우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염치가 없으면 네. 눈치라도 있든지 아 명언 나옵니다. 눈치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든지. 아하. 근데 이 사람은 염치도 눈치도 다 없는 사람이야. 아다 없어버려. 내가 보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도로 파워가 셉니까? 파워가 아니라 본인이 뭐 배째를 하는데 방법 없지. 납득이 안 가는데 윤석열 당선자의 그립이 굉장히 강할 시점인데 지금 원래도 추진력이나 뭐 힘이 센데 임기 초반인데 정호영은 안 되는 사람이고. 아 정호영은 안 돼. X 칩니다. 안 되는 사람이고. 예, 한동훈. 문제는 야당의 양해를 구해서 임명을 하도록. 아 요건 세모로 그렇게 갑니다. 하라. 이 말이지. 한덕수는 한덕수. 그것도 처음부터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아 이거 X 그런데 네.
초기 내각을 일단 국정 출발은 해야 되잖아. 아 민주당에서 인준해야 돼요. 양해를 해주고 아. 그건 뭐 인준을 해주고 해놓고 나서 도저히 사람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럼 그때 문제를 삼더라도 네. 일단은 민주당 인준해주는 것이 민주당 야당다운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잠깐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2인자셨으니까 그 대통령 그 출근길 논란이 좀 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각 이슈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나 얼른 봤는데 네, 요거 좀 정리 좀 해주세요. 그거는 뭐 재밌게 하는 소리고. 아, 이거 재미군요. 대통령이 무슨 출퇴근이 어디 있어? 대통령 24시간 출근, 24시간 퇴근이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자택에서 이제 그러니까 출퇴근하시니까 자택을 하든 뭐 네. 하늘에서 하든 그건 관계없고. 하늘은 아니고요.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헌법에 무슨 대통령이 몇 시에 출근하는 것도 없고 그런 건 소소한 거고. 네. 아니 그래 그거는 저도 동의하는데 대수롭지 않는 거니까. 아, 뭐 그래요? 그건 그렇게 볼 내 수도 말을 있는데 만들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 못 주고 있어서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관저 쇼핑을 할 게 아니라 업무 쇼핑을 해야 돼. 어이, 업무가 뭐 쌓인 게 지금 어마어마해요. 어이, 박 저희 대표. 임기 박 초반인데. 대표. 박 대표. 네. 대통령 된 지 일주일 됐어. 일주일 만에 무슨 근데- 일을 하겠어. 한 2, 3년 되는 느낌이야. 좀 두고 봐. 한 아, 2년 박 두고 대표 봐. 일주일 됐다. 박 대표. 너무 오래된 느낌이야. 아. 좀 두고 보라고. 네. 아니, 아 그러면 그 주말에 이게 쇼핑하고 이제 그런 것은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좋은 거지. 아, 그 좋은 그래,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었잖아. 네. 권력만 바뀌는 게 아니고 네. 정치 문화를 바꿔야 돼. 문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말에 쇼핑도 가고 어디가 술집에도 가고 아, 낮술도 좋은데 근데 문제는 네. 대통령이 과도하게 술을 좋아하면 안 돼. 아니, 요새 많이 안 드시는 거 그러니까 안 드십니까? 요새 많이 안 들어야지. 아니, 직원들도 낮술하라고. 내가 선거 때 술 먹는다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네, 내가 돈 많이 흥분을 났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가까이 있던 술도 좀 멀리 하고 아. 그러니까 술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죠. 해야 될 야당 때 있지. 의원하고 만날 때, 아. 야당 지도자라고 만날 때, 그때는 뭐 혁대 풀고 한번 우리가 시큰 한 먹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이렇게 할 때는 좋은데 네. 일반적으로 뭐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렇게는 안 그러면 하시겠죠. 되고. 네. 그럼 물론 그렇게는 안 할 테니까. 네. 그러나 이 우리 매불쇼에서 대통령이 일단 술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고 아, 필요한 자리면 하시라. 네. 이런 이야기지. 한마디 충고를 드리면 좀 맥락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말씀에 무슨 얘기냐면 네. 취임사를 보면 반지성주의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민주당이나 진보 세력이 반지성주의를 대표하는 세력이다라는 암시를 준 거예요. 그건 맞잖아. 결국 야당과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추경하고 총리 인준해야 하니까 어제 뭐 시정연설 와서 국회에서는 협치 얘기를 꺼내. 네. 그 불과 취임사하고 국회 시정연설하고 차이가 며칠이나 차이 납니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저 대통령은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야라는 일관된 메시지가 없어요. 왔다 갔다 누가 써준 대로 읽는 것 같아. 그걸 정리하면 이런 거야. 협치라고 하는 거는 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해야 되거든. 네. 술로 해도 돼. 뛰어서 해야 되거든.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 협치를 할 좋은 기회가 한번 놓쳤는데 취임식 때 있잖아요. 네, 네, 네. 취임식 때 대통령에게 거룩한 취임사를 하고 네. 반지성도 이야기하고 자유도 이야기하고 그럼 내려와서 네. 취임사 하고 연단에 내려와서 민주당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가서 고개 숙여 절하고 민주당 의원들 악수 다 하고 취임식 와줘서 고맙습니다. 원래 그게 관례입니까? 관례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었잖아. 어. 그러니까 그렇게 야당을 그거는 존중하는 마음이거든. 내가 형식적으로 뭐 폼 잡는 게 아니고 네네. 진심으로 앞으로 내가 취임하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협치가 중요하고 네. 협치를 하는 건 야당과 해야 되니까 야당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도와달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으면 네. 이건 아마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은 감동했을 감동, 거야. 아. 진짜 그랬겠죠. 이렇게 해서 협치를 출발해야 되고 MB는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MB 얘기는 하지 말고. MB 얘기는 하지 마요. 내가- 지금 흐름이 있잖아. 내가 이야기할 때 토달지 마. 도달지 마라. 그다음에 아픈 손가락이야. 이번에 국회 가서 잘하셨는데 그 전에 네. 내가 좀 한심하게 생각한 거는 네. 정무수석이 네.
민주당 원내대표인데 전화해갖고 대통령하고 저녁에 만찬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이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심한 짓이 어디 있어? 정무수석이 전화할 일이 아니고 찾아가야지. 가야지. 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 가야지. 아. 가서 기다려서 만나서 오늘 취임식 끝나고 민주당 지도부하고 대통령께서 만찬하시고자 하니까 막걸리도 한잔 합시다. 진지하게 정무수석이 가서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협치지. 네. 무슨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전화 삐해갖고 오늘 저녁에 마음시다. 그래서 저쪽에서 전화 못 받았다. 나는 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딨어. 그건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다 아니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라고 정무수석 준 게 아니거든. 그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분이. 그래서 협치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한다. 이 다녀야지. 진짜. 어? 근데 원내대표실에 가든지 당사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울 때 또 더구나 또 야당이 다수잖아. 어떻게든 야당을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 감동시켜서 협치를 풀어 나가야지. 그러고 진짜 국회에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고 그러고 정말 정권을 시작해야 되니까. 그 말씀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직접 만나라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지. 협치는 말이 아니라 발로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야.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말이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돼. 코미디야. 아니 근데 네. 윤핵관들이 전화 안 와요? 누구한테요? 고모님한테 좀 자문 받으려고? 아니 그거 안 한다는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그래요? 그 사이에 매부쇼 보고 전화했을 수도 안 있잖아. 한다고요. 그래서 뚜껑이 열려 있다고요. 그런 것 같아. 전화 안 해서 뚜껑 열린 건 아니고. 아, 네네네네. 뭐 전화 가면 오지. 아, 네. 오는데 네. 말을 안 들어? 그 말을 뭐 잘 안 듣지. 알겠습니다. 네. 아이 모처럼 시임 받았어. 네. 자 그러면 지방선거 얘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이거는 이제 천하람 위원장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아니 같은데. 전하람 위원장이 전남지사 선거를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전남지사 선거 지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해관이니까. 예. 네. 이거 아주 국민의힘이 고심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일단 왜 그러냐면요. 김은혜 후보하고 강용석 후보하고 지금 단일화 이슈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를 하자니 극우 프레임에 빠져서 중도 다 잃을 것 같고 안 하자니 그 5% 때문에 김동연 후보한테 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또 진실 공방이 터졌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한테 왜 그 김은혜 후보를 욕하느냐 김동연을 욕해야지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전화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용석 후보가 또 얘기했어요. 전화해 받았다. 6일날 밤에 예. 저녁에. 지금 이게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골치 아픈 아니, 상황입니다. 휴대폰에 통화 기록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강용석 네.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예. 그러면 이거 기자들한테 까면 되거든. 네. 통화 기록은 까지는 안 했잖아. 예, 안 갔습니다. 얼마 했지? 근데 그걸 까면은 유튜브 장사가 또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갖고 이 장사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고발 조치가 돼서요. 선관위에 네.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발해. 네, 민주당이 고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네. 그 선거 강용석 개입으로. 후보 두 사람 다 고발 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밝혀지긴 할 텐데 문제는 선거 끝나고 밝혀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강용석 후보가 떳떳하다면 바로 통화 기록 있으니까 네. 며칠 날 보면 바로 나오지 이거 않습니까? 녹음도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수 중요한 있어. 통화면. 아니 그분은 약간 좀 녹음하는 스타일이잖아. 녹음 좋아하잖아. 아이고 네. 대표님 뭐 이런 거 하는 네,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뭐 녹음 당연히 해놓으셨을 것 같고. 근데 그거 까면 유튜브 장사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자신 있으면 까시라고 하고 싶고. 네. 녹음 전담반이야. 좀 그런 것 같아요. 녹음 잘해요. 그 양반 녹음 안 했겠습니까? 했네요. 만약에 전화를 했다면. 근데 왔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네. 왔다 아니, 이렇게 뭐 주장하는. 왔어도 뭐 자기가 녹음.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럼요. 어.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저희도 골치 아파. 골치 아팠죠.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랑 단일화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슨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표가 급해도 허경영 후보랑 단일화를 하진 않잖아요. 허경영 얘는 좀 이상한데. 아니 저도 허경영보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뭐 당연히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안 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 지금 오히려 이런 식으로 대통령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네. 저희 지지층 중에 조금 이제 빡센 분들은 원래는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아. 이제는 그분들도 많이 돌아섰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네. 단일화는. 단일화는 저희 안 할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네. 이거를 강용석 후보가 TV 토론이 그 전에 있었어요. 네. 경기도. 그때 강용석 후보의 존재감이 많이 살아났거든요. 입심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막 주목해서 썼어. 강용석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세가 좀 올랐고 네. 뭔가 화제거리를 하나 만들고 싶었고 거기에서 이 통화한 네, 사실을 언론에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 와중에 이 얘기를 네. 꺼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화제의 중심에 그렇죠. 계속 본인이 오르고 싶은 건데 네. 결국은 그 덫에 네. 본인도 걸려들은 말이 안 거야. 되는 사실은 거죠. 네. 대통령만 걸려든 게 아니라 본인도 걸려들은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왜냐하면 안 걸렸어요. 이제 자진 사퇴하느냐 아니면 완주하느냐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길은. 네. 근데 자진 사퇴한다고 만약에 선택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경기도민들이 보기에 저 순수한 뜻에서 자기가 원해서 자진 사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외압을 가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볼 여지가 의심을 있어.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시너지 효과 안 나. 네. 사퇴해도. 안 나요. 아니 근데 저 천하람 위원장님, 네. 제가 이제 개인적 호기심인데 이제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 세우면 유튜브 돈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썸네일만 지금 봐도 윤석열 선거 개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안 봐요. 저도 네, 이거 강용석 뭐야, 후보한테 이거? 사실 관심 없어요. 관심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강용석 후보가 뭐 자기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뭐 어디 커뮤니티 같은 데서 봤어요. 뭐 이게 만약에 그거라면 사실은 여당일 때 대통령 띄워주는 거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분기점에 있는 게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누구 편을 들 거냐? 누구 편을 들 거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희 당 전원 이끌고 5.18 기념식 가겠다 이런 거에서도 네네네.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윤석열 후보 대통령이나 뭐 국민의힘과는 선을 긋고 우리도 완전히 좀 더 극우 쪽으로 극우로. 가서 더 팬심을 자극해가지고 막 또 음모론 만들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약간 변화가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아. 이게 정치가 이게 아무리 막가도 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의미가 있는데 네. 대통령에게 전화가 왔다 이런 걸 왔다 하더라도 네. 그건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건 대통령에게 뭐 더구나 내인데 뭐 이렇게 전화가 왔다. 더구나 선거판에 네. 그런 거는 강용석 위원장이 참 부적절한 행동을 왔는지 한 안 거고. 왔는지 모르지만 네. 그럼 물러야지. 네. 또 대통령 쪽에서는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 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지. 그걸 뭐 또 기록이 있다, 뭐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고약스러운 일이고 강용석 저 위원장이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안 이분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또 하나는 워낙 많이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네. 멈출 수 소리를 없죠. 내릴 수도 아. 없죠. 수락할 수가 없죠. 뭐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죠 원래. 네. 김은혜 그 후보하고 네. 문제도 본인 지금 2% 3% 아니야. 5%까지 간다 하더라도 네. 결국 본인은 안 되는 것 아니야. 네. 김은혜 쪽만 곤란하게 하고 본인은 안 되는 것 아니야. 네. 그렇다면 본인이 뭐 단일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없고 단일화 한들 본인이 이기겠어. 강용석 후보는 이쯤에서 소기 성과를 이루었으니까 네. 막 그만두면 그만해라. 만약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가면 지금 5%는 나옵니까? 아니면 그 나중에 안 되면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아. 끝까지 가면 5%안 나오지. 아 전략 투표로 가는군요. 그래, 안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팬심을 무시할 수는 아니, 없죠. 팬심 해봤자 2% 3%지. 그건 뭐 강용석 생각할 것 4%도 같아요. 안 나와요. 강용석이 원하는 거를 네.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얻었냐? 그러니까 그만둬도 못 얻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얻고 싶은 건 뭐냐면 복당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총선 나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 그거 아닌 우리 것 당이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준이 그러니까 제 있는데 말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 천하람 위원장 말처럼 국민의힘이 그렇게 안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이걸 지렛대로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럴 수 국민의힘이 있어요. 그걸 한다는 게 아니라 강용석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복당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든지 단일화 이슈 가지고 본인의 이제 어떤 입지를 강화시켜서 국민의힘과 어떤 협상을 해보려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다른 걸 맞아요. 못하잖아. 근데 지금 그런데- 시점은 이미 그게 그러니까 끝났다는 어려워졌어. 거지. 그러면 맞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 공화당 친박 그 정당이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강력한 자기만의 팬심을 이렇게 뭉쳐서 독자적인 세력화를 일정도 유지하면서
선택적으로 지지도 하고 선택적으로 맞아요. 비판도 하는 그럴 그런 수 식으로 방향을 가져갈 가능성이 그러겠지. 있어요. 그냥 가로 세로 우리 공화당 이런 거나 하나 만들었어요. 예. 아니 그래서 거기서 그게 뭐 열심히 천하람 하시고 이 그냥. 건에 대해서는 진짜 화를 많이 내. 예. 뭐 가로 세로 당 하나 만들어도 되잖아. 아니 그 가로로도 갔다가 세로로도 갔다가. 이봉규 선생님하고 네. 토론에 한번 붙였어요. 우리 맞아. 우리 천하람 옆에 위원장. 앉아서 최근에 좀 못 뺐어요 이봉규 선생. 가세현에서 한번 털겠다 우리 천하.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면 네. 네. 강용석 위원장이 소기 목적을 이루려면 지금 그만둬야지. 앞으로 총선 2년 남았잖아요. 네. 이후에 당도 지도도 바뀌고 또 체제도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체제가 바뀌었을 때 지나간 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지도부가 바뀌어도 못 들어온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 대통령이랑 강용석 싸우는 사람 위원장은 어떻게 받아줘요? 그 정도 하고 그만두도록 네. 내불소에서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막 요저로 끝내자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얘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그 헛발질한 것부터 이야기해야지. 이모하고 장모하고 뭐 아 그거는 뭐 지난 아, 이슈니까. 이거는 뭐. 네. 그럼 한번 했어. 아 이거 오래됐잖아요. 김남국 의원. 요즘에는 네. 그 아, 그거 내가 안 나올 때 했구나. 네, 김남국 의원은 뭐 전화했더니 아유 형님 지금 좀 이모 때문에 죽겠습니다. 아유 저는 고모한테 위로 받으러 갑니다. 그래갖고 한동훈만 살려준 거지. 아 맞아. 모든 이슈를 그걸로 다 덮었어. 네. 아니 근데 그 최고였어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면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시장 민주당 후보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아침 기사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한 후에 민주당 박남춘 후보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한테 오히려 더 큰 표차로 뒤지더라. 그 조사 결과 있었죠. 어. 있었는데 저는 해석을 정말 언론들이 좀 왜곡하는 겁니까? 아니 왜곡이 아니라 수준이 좀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네. 박안주 성비위 사건이 터졌잖아요. 굉장히 큰 악재 아닙니까? 네,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사건이 목요일 날 터졌습니다. 목요일 날 터졌기 때문에 지금 막 발표되는 조사들이 되게 토요일, 일요일 조사한 것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빠른 건 뭐 금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비위 사건이 반영된 조사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출전만 그 고려 요소가 아니라 성비위 사건도 반영된, 특히 그게 지금 전국적인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약간 격차 좀 벌어진 것을 이재명 고문이 출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다. 민심을 역효과냈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정말 기자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 용감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박 대표 해석이 무식한 거 아니야? 그건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토요일 일요일 조사가 확실히 방송 3사 조사도 그렇고 네. 그 양당의 격차가 좀 벌어졌거든요. 전국적으로 그 이유는 성비위 사건이죠. 그런데 그런 건 좀 인정해 주세요. 아니 제가 무슨 저 대선 때 10% 5% 뭐 8% 차이 나는 갤럽처럼 예측을 했습니까? 뭐 그런 점 있는데 박빙이라고 했잖아. 초박빙이라고 늘. 그래 그런 점 있는데 이번 해석은 잘못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선거를 해보면 네. 후보가 네. 힘 있는 사람을 등에 업는다고 생각이 되면 표가 떨어져요. 그래요? 그건 뭐 선거상 망고 역사의 진리야. 그 해당 후보가 약해 보이는구나. 그 해당 후보 저게 뭐지 남인데 기대서 하려 그러냐고 뭐. 네, 그거 그래 완전히 보이시긴. 네. 단적인 예가 내가 네네. 14대 때 우리가 정권 잡았잖아. 네. 정권 잡았. YS. YS 때. 아니 이제 MB 때. MB. 네. 14대? 14대가 아니라 그저 17대지. 정권을 잡아갖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네. 정권을 잡아갖고 아니 본인 해석 틀렸다고 한마디 하시니까 이렇게 예. 내가 잘생기셨어요. 출마를 했는데 네. 국회의원에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뭐 완전히 뭐 날 떨어뜨리려고 다 모이던 것도 아니고 거의 실세가 떨어뜨려야 된다고 뭐 완전 이재호 잡아야 이명박 잡는다고 그렇지. 모이던 것도 아니야. 와서 뭐 북한산 밑에 강물도 안 흐르는데 무슨 4대강 때문에 안 된다고 북한산 밑에 와서 4대강이 아니에요. 평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근데 문북현? 내가 그래서 아니 북한산 밑에 미꾸라지도 한 마리 안 닿았는데 무슨 4대가 있냐고. 어쨌든 그래서 내가 떨어졌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문북현.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선이 됐잖아. MB가 네. 고양시에
그때 무슨 그 중요한 그 대통령이 가야 할 행사가 있었어. 네. 그러니까 고양시 가려면 은평구 지나가야 되잖아. 네. 그 은평구 지나도 고양시에 갔다가 들어가는 길에 은평구 들어가다가 구파발에 그 뉴타운 지역에 예. 그 본인이 시장할 때 해놓은 거니까 예. 뉴타운 지역을 돌려보고 간 거야 그냥. 나는 뭐 근처도 없었고 나는 왔다 간지도 몰랐지. 그런데 언론에 MB가 실세 지역에 지원하러 갔다가 터뜨리는 바람에 내가 떨어졌다. 그 진관동인가. MB 때문에 떨어진 거네 결국.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뿐만 그런 예가 아니, 근데 많은데 그때 MB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선거 그때 때는 사대가 실제 진두지 하셨잖아요. 선거 때는 무슨 힘 있는 사람 등에 없고 그 줄에 서거나 그 사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름으로 선거한다 그러면 표가 안 나와. 아. 인천시장도 난 마찬가지로 봐. 네. 박남준 시장 본인이 원치 않던 이재명 국회의원 후보가 내 인천에 왔으니까 인천 다 이긴다든지 뭐 경기도 다 이긴다지 이렇게 큰 소리 지금 칠수록 박남춘한테는 도움 안 민주당 된다. 후보들은 표가 떨어져. 아니, 이 말씀은 새겨들 그건 필요는 문제는 있어요. 아, 겸손하게 그래요? 해야 돼요. 아, 다만 겸손. 이제 그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였냐면 지자체가 그 지방선거라는 게 투표율이 60% 내외에서 대부분 형성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도 중요하지만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해서 투표장에 나가느냐 싸움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해야죠. 네, 겸손해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박완주 의원 이제 성비위 건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이 됐는데 그 영향이 진짜 그렇게 큰가요? 실제로 그 김동연 후보한테도 바로 그러니까 직격탄이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죠. 없는 건 네. 아니고요. 그래요? 있고요. 충남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플랜카드를 충남 전 지역에 다 내걸었다고 해요. 뭐 시민단체들도 걸었겠죠. 네. 저희가 그런지 저도 잘 예, 모르겠어요. 누가 그런지 가보진 모르겠지만 않았는데. 아무튼 그 뭐 빨간색으로 도배가 됐다. 그건 뭐 예상이 되잖아요. 네네. 사실.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또 충남 도지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또 연관시켜서 당연히 이제 선거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수 네. 쪽에서는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야 안 그렇겠지. 네, 저희가 아니, 걸진 그러니까 않았을 보수 것 쪽에 같은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활용하고 네. 보수 하고 단체들이 싶은 욕구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충남 선거하고 대전 선거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양승조 지사가 굉장히 좀 점잖은 분이고 품격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분이에요. 이제 그거는 인물 경쟁력에서는 김태흠 후보에 비해서 양승조 후보가 앞선다고 저는 보거든요. 충남 도민들이 그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승조라는 사람이 원체 인격자라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 한학자 집안. 야당이라도 그 국회의원도 내가 같이 오래 해봤는데 그렇습니까? 사람 인격자긴 한데 그러나 당으로 보면 타격이 엄청 크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문제는 본인이 부인하는 것도 아니요. 네, 부인하고 박완주 의원이요? 본인은 억울해하고 있어요. 본인이 부인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런데 이제 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해가지고 이건 뭐 수사로 가려져야 될 것 같아요. 수사로 가려지는데 본인은 네. 뭐 기억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려지겠죠. 뭐 네. 그건 이제 가려지기로 근데 보고 이 사안이 터지면서 공교롭게 불똥이 이준석 대표를 쥐었어요. 야, 그야 뭐 형이 뭐. 그렇게 튕긴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번 민주당 대응에서 되게 안 좋았던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끌고 가는 전략.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물타기잖아요. 다 얘기한 건데 네. 저는 첫날 이제 윤호중, 박지원 두 분이 깔끔하게 사과하는 거 보고 네. 잘했다 이거는 대응이.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면 이상한 소리 막 피해 호소인이 네, 막 이런 네. 얘기 하다가 이제 더 골로 가고 그런 식으로 네. 갔었는데 오히려 깔끔하게 사과하길래 이게 영향이 제한적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이제 바로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사람들이 문자 폭탄 보내고 네. 그랬겠죠. 그래서 난 이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 박완주 의원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뭐 사과도 하고 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이제 그 강성 지지층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되는 아니 건지. 강성 지지층들은 저는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네. 균형 의식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박지원 위원장한테 무슨 어. 얘기냐면 내부에 잘못된 거 그거 철저하게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 필요하다. 음. 그런데 예를 들면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는 언론도 크게 다뤄지지 않고 네. 야당이 됐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이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지부진하거든요. 소환 조사도 있었다는 말도 들리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것이지 강성 지지층이
이준석 막 이 싸움을 하라라고 강변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부의 문제와 외부의 문제를 균형 있게 박완주 대처해라. 까발렸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따로따로 주장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물타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상상납 의혹이 있는데 국민의힘 우리 비판할 자격 없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를 사실 동치시켜 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박완주 의원 성범죄 건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스스로의 워딩으로 확실한 성범죄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 의혹 건은 방금 박시영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의혹이라고 할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출처 자체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가로 세로 영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출처가 신빙성이 없으니까 언론에서도 안 받아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물타기를 그러니까 서로 같은 레벨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게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본인들의 확실한 잘못을 물타기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아니 근데 나오는 저는 진짜 거죠. 진심으로 충고드리고 싶은데 천하람 위원장이라든가 이준석 그 당대표하고 가깝게 있는 분들 젊은 네. 정치인들이 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 젊은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진상조사 내부에 지금 윤리로 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내부. 지방선거 끝나고 근데 징계한답니다. 그 얘기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야말로 정략적이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터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이 끝나면 진짜 이게 진실이 뭔지 네. 이 자기와 가까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묻고 가자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아니, 쉼표를 저희도 치는 뭐 게 아니라 묻고 가자 약간 이건 그렇게 아닙니다. 느껴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 그거는 지금 전 위원장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아 그럼요. 아니 뭐 밝혀진 게 없으니까 내가 드리는 보니까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정치권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는 이유는 이 그 사건도 보면 민주당이 박완주 건은 박완주 건대로 민주당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네. 이준석이 문제는 국민의힘 문제잖아. 그건 국민의힘이 알아서 진상 조사를 하든 뭐 하든 처리하고 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박완주 건 때문에 이준석이 물건을 늘어지고 이준석이 얘기하니까 너 또 누구 또 있잖아 이렇게 늘어지고 이거는 진짜 정치가 아니야. 아니 근데 박완주 그러니까- 건은 제명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건은 윤리 그러니까- 회부를 했는데 그거는 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냐는 그거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잖아. 그거는 국민의힘 웃기는 소리 어. 웃기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박 대표 이야기 들어봐. 그거는 박 대표 흥분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국민입에 밀어라 이게 국민님이 자기네들이 국민의힘 그래서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그래, 얘기예요. 국민님이 제대로 안 하면 국민님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 버림받을 거니까. 테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제기된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고 국민님은 국민님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서로 물타기해서 물고 늘어지고 그러면 네. 국민들이 볼 때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환멸이 뭐 나죠. 국민의힘에서 나도 좀 목소리를 얘기 좀 합시다. 내부에서 아 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예. 자, 최진보 교수님. 아니 우리 최진복으로서 이야기 들어보고 이건 이 정도로 끝내.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니 명확하게 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천하람 위원장 말처럼 물타기로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보통 일반적으로 당 윤리 심판을 넘길 때는요, 웬만해서는 수사가 끝나고 나거나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넘기는 거 일반적이에요. 근데 네. 이걸 미리 넘겼어요. 네. 그 말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혹이긴 하지만 윤리 심판을 넘길 때 어느 정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걸 왜 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이후에 한다고 해요. 그럼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박완주 의원도 빠르게 제명했던 것처럼 뭐 의혹을 안 받으려면 의심을 안 받으려면 선거 전에 그럼 우리 계속 진행한다. 심판하고 예를 들면 조사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보고요. 잘한다. 두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윤재순 씨 아까 고모님도 말씀하신 윤재순 씨 문제도 있지만 또 한 분이 또 있어요. 문화부 2차관. 문화부 2차관으로 지금 임명되신 분도 그 이제 그 체육회인가 거기서 사무총장 하셨어요. 근데 네. 거기도 이제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성 관련된 비위가 있다라고. 물론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의혹 수준이지만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러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그런 문제가 있다 비판하죠. 당연히 저는 비판한다고 박완주 의원 건이나 또 다른 여러 사람이 또 거론되고 있다. 저는 정말로 그 사람들은
뭐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 임명했던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문제도 빠른 시간 안에 클리어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네. 국민들 볼 때는 둘 다 똑같다고 볼 수밖에 네, 없고 저도- 정치적으로 네. 서로 공격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저도 짧게만 이 말씀드리면 이야기는 그냥 최진보 교수 말을 그대로 다 동의하는 걸로 하고 아, 네네네. 예, 이준석 대표 건도 경찰에 수사 의뢰해놓고 네. 이준석 대표가 고소해놨으니까 네. 뭐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뭐 길게 네. 이야기할 것 같고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 당에 가면 윤재수인가 뭐 하고 또 뭐 문화부 누구 이차관이요? 그거는 빠른 시일 안에 민주당을 입당시켜. 아니, 민주당에 또 이런 분들이 그렇죠. 잘 어울리시죠. 예. 아 민주당으로 입당. 네, 알겠습니다. 둘 다 국민의힘에 영향이 없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건들을 다뤘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 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랬는지. 함께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